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출 강의 1주차. 네, 오늘은 그 총론하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그다음에 통합교과, 그다음에 국어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강의할 때 그 역점을 둬야 되는 게, 그래서 그다음에 기출 문제의 그다음에 유형을 그다음에 잘 봐야 되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그다음에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발전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유형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특히 보면은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새롭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는 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 또는 국가고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그다음에 새롭게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음에 가장 강조가 되는 게 내용 체계. 다음에 내용 체계에 대한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 그 틀이 담아내는 틀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기출 문제 유형을 보면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지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다음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각 교과별로 그다음에 그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와줬던 그 프린트 오면은 다음에 그 수업은 다음에 지금 문제편에 있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다음에 국도사, 다음에 그 4페이지 보면은 차례, 4페이지 보면은 총론 및 창체가 1장부터 그다음에 12장 영어까지 이 순서로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 다음에 좀 문제가 좀 많긴 한데, 그래서 역대 그 기출 문제가 거의 총 그다음에 다 집합시켜 놓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객관식, 주관식,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그다음에 과목에 따라서는 중등 교육론 내용까지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그다음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 문제가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그다음에 그 출제되는 문제도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돼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문제를 다 다음에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1장 총론 및 창체 보면은 1장 총론 및 창체는 그 세 부분으로 총론 분야, 다음에 그 프린트 넘겨보면은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 안전생활 분야로 다음에 세 파트로 나눕니다. 총론 분야,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 안전생활 분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핵심적인 다음에 개념이나 용어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쓰면서 내용들을 다음에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2장 통합교과는 다음에 그 한 장으로 바른생활, 슬기로워서 즐거운 생활로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다음에 계속적으로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제시를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에 그 문제도 중요한데, 문제하고 다음에 정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에 문제, 우리가 즉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문 안의 내용도 다음에 강조가 돼야 됩니다. 지문 안의 내용도 강조가 돼야 되고, 다음에 정답 해설 부분, 다음에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 해설 부분도 다음에 강조가 되고, 다음에 관련 지식에 대한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안에 있는 내용, 지문한 내용과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정답 해설하고 관련 지식까지 잘 다음에 기억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보면 중요한 게 이 문제 출처입니다. 문제의 다음에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응용한 거냐, 기출을 응용한 거냐, 다음에 출제자의 다음에 창의성이 다음에 반영된 것이냐, 또는 다음에 15개정의 다음에 국가고시에서 출제가 된 내용인지, 다음에 총론에서 나온 내용인지, 다음에 강론에서 나온 내용인지를 다음에 출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 문제를 응용한 것이냐. 그래서 기존 문제에서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있고, 논술형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는데, 객관식, 논술형, 주관식 문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서답형으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기존에 출제가 안 됐던 창의성이 반영된 문제인지, 다음에 국가고시에서 출제가 된 건지, 총론에서 출제가 되는 건지, 강론에서 출제가 되는 건지를 잘 확인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런 식으로 다음에 봐야 되고, 다음에 1장부터 하면은 1장부터 15개정 총론은 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 그래서 이거는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이제 중복이 돼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총론 부분은 다음에 총론 부분하고,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다음에 안전한 생활, 다음에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안전한 생활이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파트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다음에 1번 문제, 6페이지 1번 문제는 다음에 내용 중에서 일치하지 않은 것을 하나 찾아서 바르게 수정을 하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전형적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이 문제가 다음에 그냥 국가고시 내용을 주고 다음에 바르게 수정하라 문제가 나왔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네 가지를 교사들의 대화 형태로도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는 기억번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교육청이나 다음에 여기서는 기억번이 교과형 도서 이외의 교섭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나 교실에서의 학습 자료는 다음에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는 다음에 필요적인 측면이 아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이 잘못됐으니까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니은, 디귿, 리을이
맞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 오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정답. 오답뿐만 아니라 이제 정답도 잘 고려해 놓고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수정하라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정답, 오답하고 정답까지 다 기억을 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봐야 돼.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다 기출 문제를 다 보면서 문제를 다음에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 지금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니은번의 창의적 시험 활동의 다음에 시간수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창의적 체험 활동에 배당된 시간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음에 그 해설의 857페이지를 잘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부 개정은 1, 2학년은 336시간. 336시간인데 안전 생활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간을 가지고 안전한 생활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안전한 생활을 운영할 수가 있다. 배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2년 동안 64시간, 안전한 생활 64시간인데 그래서 이게 포함해서 336시간이고 300 다음에 3, 4학년과 5, 6학년 204시간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디귿번은 다음에 그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입니다. 학교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회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회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다 다음에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에 누가 참여를 하냐면은 교원과 다음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면은 이거는 학교장, 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을 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게 다 강조가 되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다음에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역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프린트에 보시면 1번 나와 있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역할.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위원회 역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라는 게 몇 번 나왔고 반드시 이걸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4번에 또 디귿번인데 다음에 그 김교감 맨 밑에 내용 나와 있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에 디귿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귿이 바로 뭘 쓰면 돼요? 자문의 역할입니다. 자문의 역할. 그래서 공부학번 때 나왔던 지문한 내용. 다음에 다음에 지문 내용이 10학번들한테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정답 자체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즉 지문 안 내용을 잘 봐야 된다. 지문 안 내용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안 내용을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문 안에 있는 게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은 좀 오해를 하는 게 기출 문제가 또 다시 나오지 않는데 뭐 기출 문제를 뭐하러 보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문 안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문 안 내용이 출제가 된다. 된 거를 얘기를 하니까 문제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된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 뭐 도덕과 예를 들어서 233페이지에 76번에 칸트의 정언명령, 이게 중등 도덕교육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초등에서도 정언명령을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쓰라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조가 되는 게 지문 안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문 안 내용을 꼼꼼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으면은 기출문제의 정답이 이 문제 정답이 똑같진 안 나옵니다. 문제 정답이 똑같진 안 나오고 이 다음에 정답 해설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기출 문제에 다음에 지문 안 내용이 다음에 출제가 되든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설에서 나오든지 지문 안 내용.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학습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올해 다음에 학습 방향과 수험 전략을 다음에 수립하는데 가장 다음에 첫걸음이 됩니다. 이게 기출 문제의 지문한 내용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문의 역할 9페이지 다시 한번 다음에 자문이라는 용어를 다음에 물어봤었다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또 뭐 뒤에 가면은 또 뭐 다음에 이게 제시가 된다는 얘기인데 다음에 8페이지 나와요. 8페이지에 3번 문제 또 기억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역할을 설명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역할에 1번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옆에다 이제 써보면 된다는 얘기죠.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다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할 건지를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옳지 않은 게 뭐 기억이라 해서 나머지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 잘못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리을번은 다음에 다문화 학생인 학급입니다. 다문화 학생인 학급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 교사, 학부모 요구 및 필요에 따라서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제시가 됩니다. 다음에 A에 들어갈 말은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입니다. 교과 교실제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과학과의 뭐 실험실이라든지 도덕과 예절실, 음악과의 음악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과 교실제는 다음에 각 교과마다의 특성화된 전용 교실 얘기입니다. 전용 교실을 다음에 갖추고 교과 교실로 이동을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학교 운영 방식이다. 그래서 교과 교실제, 그다음에 교과 교실제, 뭐 수학 교과, 수학 교실, 다음에 수학 교실, 다음에 예절실, 우리가 뭐 과학, 다음에 실험실. 다음에 실과 실습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전용 교실 얘기입니다. 다음에 각 교과에 전용 교실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교과 교실제 운영하는 이유는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론 및 창체는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 2번 문제는 학교군을 설정합니다.
학교 9는 그다음에 도덕 사회를 묻고 과학 실과를 묻고 음악 미술을 예술로 묶습니다. 음악 미술을 예술로 묶는다. 이렇게 학년 구분을 설정한 이유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합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는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유연성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직성을 탈피한다거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그다음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경직성 탈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초등학교 교육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과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2번이 작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초등학교 목표의 중점사항 세 가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중점사항 세 가지는 기본 습관. 기본 습관은 우리가 바른 생활에 나왔었지만 그다음에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학습 습관을 나눌 수가 있고, 기초 능력은 그다음에 국어 사용 능력과 그다음에 수리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바른 인사함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해설에 그다음에 859페이지 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목표의 중점 사항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네 가지인데 중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점 세 가지가 기본 습관 형성과 기초 능력 배양과 그다음에 바른 인성 함양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습관,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의 세 가지. 그래서 기초 습관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학습 습관이 있고, 기초 능력은 그다음에 국어 사용 능력 또는 국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페이지에 10번 문제입니다. 15페이지에 10번에 15페이지 10번에 보면은 그다음에 그 기억에 들어갈 겁니다. 기억은 그다음에 이 교사는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입니다. 기초학습 능력. 그다음에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학습 능력에는 뭐가 있느냐? 국어 사용 능력과 기억번의 바로 수리 능력입니다. 국어 사용 능력과 기억번의 수리 능력. 보면은 이때 수리 능력은 가장 대표적으로 수와 그다음에 계산 연산 능력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의 수리 능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기초 학습 능력. 그래서 이건 습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능력인데, 이때 능력이라는 게 기초 능력, 기초 학습 능력입니다. 이게 기초 학습 능력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국어 수학 교과 또는 통합 교과를 얘기하면 되는데,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 다음에 오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얘기했지만 해설에 859페이지에 보면은 15개정 교육과정이 다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그 목표는 초등학교 교육은 어디에 중점 두느냐? 일상생활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기본 습관이고, 그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거는 기초 능력입니다. 바로 인사하면 중점을 둔다. 그래서 그 밑에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지금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인간상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85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교육 목표의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인간상과 그다음에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3번의 시간 배당 기준입니다. 이때 시간 배당 기준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배당 그다음에 기준도 많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역시 그다음에 틀린 것을 찾아서 바로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1시간의 수업은 40분어치 한다. 그래서 시간 배당 기준. 초등학교의 시간 배당 기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국가고시의 문서적 성격이 같습니다. 이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 배당 기준을 잘 그다음에 기억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다음에 기억번은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원치라는데 그다음에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디귿번은 학년군별, 그다음에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은 학년군별, 교과군별 시간은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그다음에 최소 수업 시간 수, 최소가 아니라 2년을 기준한다라고 쉽게 생각했을 때 기준 수업 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수업 시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 시수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기준 수업 시수하고 그다음에 최소 수업 시수입니다. 기준과 최소를 이제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기준은 쉽게 2년의 기준이다. 2년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년군별, 학년과 교과 시간은 그다음에 2년에 그다음에 그 기준 수업 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맞고 디귿번은 총 수업 시수는 그다음에 그 총 수업 시수는 그다음에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입니다. 맞고 그다음에 리을번의 실과는 3, 6학년이 아니라 5, 6학년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학년과 그다음에 교과 시간, 교과군 시간과 총 수업 시간 수,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고, 그다음에 교과군 시간 수는 기준이다. 기준과 최소 두 가지를 수업 시수의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에 6번으로 나와 있죠. 수업 시수는 기준 수업 시수하고 최소 수업 시수입니다. 그래서 기준과 최소. 이때 기준은 학년군 또는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다. 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 배경 지식에 보면은 그다음에 시간 배당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은 그다음에 최소 수업 시수입니다. 최소 수업 시수라는 거는 그다음에 반드시 그 이상 이수해야 된다.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44 이상. 그다음에 1744만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3, 4학년 1972. 그다음에 5, 6학년도 2176으로. 그다음에 72시간, 그다음에 76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는 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 있고, 특히 거기 보면은 860페이지 해설에 보면은 다음에 이때는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는 단위 학교에서 20% 범위에서 증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가 가능하다는 건데, 단 예외 교과가 있습니다. 예외 교과가 뭐 문제가 나왔던 건데, 예외 교과는 예체능 교과입니다. 체육 교과하고 예술. 다음에 맨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5번 나와 있죠. 이 동그라미 5번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 차이폰으로 좀 가면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과군별 20% 보면서 증가 또는 감소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인데 다음에 감축할 수 없는 거는 체육이나 예술 교과는 기준 시수를 감축해서 기준 시수를 감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작년 시험지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업 지수가 다음에 기준 수업 지수하고 최소 수업 지수인데, 기준 수업 지수는 교과와 관련되고 최소 수업 지수는
총 수업 시수입니다. 여기는 그 이상 해야 된다. 이상 해야 되고 교과는 플러스 20%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근데 예외가 되는 게 예체능 교과, 체육교과하고 그다음에 음악 미술은 예외가 된다라는 것도 그다음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했던 게 프린트에 보면은 6번의 수업 지수에서 두 가지 기준 수업 지수하고 그다음에 최소 수업 지수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구분해야 되고 학년 교과 수업은 교과는 기준 수업 지수고 최소는 그다음에 총 수업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기준 수업 지수의 운영 방안은 교과 군별 20%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가 있다. 감소나 그다음에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긴 한데 그다음에 증감하여 그다음에 편성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수를 그다음에 증감하여.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시수를 그다음에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그다음에 체육이나 미술 교과는 감축할 수 없다고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프린트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체육이나 예술 교과는 그다음에 증감 운영이 가능한데 여기는 감축이 안 됩니다. 체육이나 음악은 감축이 안 된다. 그다음에 교재 860페이지 그다음에 해설에 86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밑추신 거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지금 프린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이나 예술 교과는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증감은 할 수가 있는데 증가는 할 수가 있는데 감축은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다 하는 건데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 문제 10번에 15페이지 10번에 보면은 니은번 그다음에 체교사 입장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하고 니은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니은이 예술입니다. 가려 이때 예술은 음악 미술입니다. 예술이라는 게 교과군의 명칭이고 음악과 미술은 교과 명칭이고 그래서 다음에 니은이 예술, 다음에 또는 가로 음악 미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16페이지에 넘겨보면은 특수에서도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에 3번 나와있죠. 맨 밑에. 다음에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발의 편성하는 교과 또는 교과군 명칭 써라. 여기서 시간 배당 체육하고 우리가 예술 그래서 보면은 시간 배당 기준 체육은 204인데 170으로 다음에 예술은 272에서 다음에 272 그대로 이제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당 기준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고 편성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편성 운영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체육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다음 시간이 이제 감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육교과의 경우는 기준 실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응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가장 강조가 됐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실수와 관련되는 것들이 제시가 되는데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7페이지에서 4번, 5번에서 4번하고 5번. 4번은 교과에서는 발표, 토의, 그다음에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각 교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학습에 개별합니다. 니은번이 바로 직접 체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토의, 실험, 관찰, 조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직접 체험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충 학습 과정 실시한 이유는 학급 결손이 방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8페이지 3번 문제의 경우는 하이문항 1번, 2번 앞에서 중복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서 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 지도 내용의 순서, 다음에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에 해설의 861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까지 끌어서 하나, 그 다음에 학생 요구, 다음에 교사의 필요입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농촌 지역 학교냐, 농촌 지역이냐, 다음에 어촌이냐, 계절 및 학교의 실습실이라는 예산 이런 것들, 다음에 학생 요구나 교사의 필요에 따라서, 다음에 교과의 지도 내용을 다음에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창의적 시험 활동입니다. 이 창의적 시험 활동은 다음에 내용 영역이 4가지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는 게 지금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운영 방법이 4가지입니다.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는 학교 교육과중위원회를 다음에 개최해서 해야 된다. 다음에 입학 초기 적응은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이 일부 편성합니다. 자율활동. 그래서 다음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디귿번 아까 했던 학교 교육위원회는 자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해설의 862페이지 보면은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영역 있고, 내용 요소가 있고,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되는 기능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내용 영역의 명칭입니다. 내용의 명칭을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그래서 입학 초기 적응은 다 자율활동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은 어떤 영역이냐, 자율활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2페이지 보면은 창의 체험 활동 분야는 2번 내용에서 쌍으로 첫 번째 자율활동, 두 번째 동아리활동, 세 번째 봉사활동, 네 번째 진로활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율활동이 나와 있죠. 자율활동에 한번 써보면 되겠죠. 입학 초기 적응활동, 다음에 적응활동에 해당이 되는 게, 적응활동은 어떤 영역에 해당되냐, 자율활동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다음에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답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봅니다.